안녕하세요. 몸마음TV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주 오랜만에 치과를 다녀온 기념으로 이 치아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음양오행적인 이야기, 그리고 현대의학적인 이야기. 이전에는 잘 아마 못 들어보셨을 그런 치과에 관한, 치아에 관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가 굉장히 잘 썩었어요. 오빠랑 똑같이 간식을 먹어도 오빠는 이가 안 썩는데 저만 너무 이가 잘 썩는 거예요. 물론 양치질도 제가 훨씬 더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왜 이상하게 오빠는 이가 안 썩는데 나만 이가 썩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음양오행 이 대체의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오빠는 이가 안 썩고 나만 이가 썩었던 그 이유. 네. 체질에는 목, 화, 토, 금, 수 다섯 가지 체질이 있죠. 네, 그 중에서 이가 가장 잘 썩는 체질은 어떤 체질일까요? 네, 바로 화형입니다. 화형. 예, 화형이에요. 화형이 이가 가장 잘 썩습니다. 어, 왜냐면요, 이 치아, 그리고 뼈는 신장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제가 신장 편에서 예전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마지막에 최종 화면에 연관 영상을 띄워 놓을게요. 그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화형들은 신장이 안 좋기 때문에 남들보다 이가 더 잘 썩어요. 그리고 저희 오빠는 목화형이에요. 목화형이니까 오빠는 신장보다는 폐대장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빠는 폐대장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치아도 우리의 건강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도 면역성이 좋은 사람은 감기에 잘 걸리지 않죠. 그런데 그중에 꼭 면역성이 떨어져 있는 사람만 바로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의 이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런 충치균이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가 안 좋고 치과 치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 분들은 내 신장 건강이 안 좋구나. 그리고 내가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장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장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신장은 특히나 그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기예요. 그래서 신장은 기능이 절반 이상, 과반수 이상 그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병원에서 체크가 가능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신장은 손상되면 다시 되살리기가 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양요법 외에는 아예 방법이 없는 장기가 바로 신장이에요. 자, 신장 건강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 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신장편을 꼭 보셔야 되냐면요. 신장은요, 일단 만성피로랑 관련이 있고요. 머리 탈모 굉장히 요즘에 문제가 많죠. 연예인들도 탈모 너무 심하고 탈모 심하신 분도 굉장히 많죠. 탈모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아, 생식기 관련한 질병들, 그리고 몸의 염증, 그리고 혈관 질환까지 신장 건강과 대부분의 많은 그 만성 질환, 성인병들이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제작할 신장 영상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다시 치아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네, 그래서 치아도 우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의 건강을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신장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 증상이 바로 이 충치, 치아, 입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증상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음양오행적으로 따지면 신장과 관련이 있고 저 같은 화형들이 이가 굉장히 잘 썩는다라는 것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내가 지금 탈모로 굉장히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90%의 확률로 이 치과 치료도 많이 받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치과 치료 많이 받으시는 분들 중에도 90%의 확률로 이 머리숱, 자꾸 머리가 빠지고 예전 같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관련이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가 검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이가 굉장히 검은 분들, 그리고 누런 분들, 이가 변색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신장 건강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보고 저를 찾아오신 분 중에 이가 검게 변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렸을 때 주사를 잘못 맞아서 신장에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주사를 맞은 아이들이 전부 다 치아가 검게 변했대요. 그게 치아하고 신장이 관련이 있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치아가 변색되시는 분들은 신장 건강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아, 근데 체크를 해도 안 나오니까, 예, 병원에서 체크해도 안 나와요. 저도 신장 기능 굉장히 떨어져 있었는데, 병원에서 건강검진하면 그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자기 자가 테스트 하는 방법이 바로 그게 되는 거죠. 예, 이가 자꾸 변색된다 그러면 내가 신장 기능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책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짜잔. 네. 요 책인데요. 제가 앞으로 요 책에서 많은 내용들을 전달을 해 드릴 거예요. 네, 차가운 물 마시면 시리고 이렇게 시린 그 풍치 있잖아요. 그 풍치는 왜 오는 걸까요? 그 풍치는요, 요산 때문이에요. 요산은 이제 그 통풍도 요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만 과하게 섭취하면서 다른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특히나 단백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단백질만 먹고 운동만 하시는 분들, 연예인 김종국도 단백질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해가지고, 운동하느라고 단백질만 많이 먹고 다른 영양소들이 결핍이 되니까 통풍이 왔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우리 이 입안에서 일어나는 게 풍치예요. 우리 몸 안에서 고기 같은 단백질을 먹게 되면, 육류를 먹게 되면 그걸 간에서 분해를 하고 해독을 해야 돼요. 근데 간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백질을 분해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필요한데 그건 안 들어오면서 단백질만 들어오니까 이게 체에 다 분해가 안 되고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바로 요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산 때문에 우리 이 잇몸에서도 이 바람 드는 것처럼 시려운 풍치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요산은 특히나 혈액을 혼탁하게 하고 백혈구의 저항력을 약하게 해요. 그리고 이 치아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잘 썩게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혈액을 혼탁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장부가 바로 신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장 기능하고 치아 건강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이 있다는 게 여기에서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혈액이 혼탁하고 거기에다가 요산이 들어오니까 그게 처리가 안 되면서 백혈구의 저항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치아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녹이면서 풍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염증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염증도 제가 소검편에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염증들, 무슨 염 붙은 모든 것들은 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내 혈액 속에 염분의 농도가 0.9%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염증이 계속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 몸속에 염분의 농도가 0.9%가 충족되지 않으면 피가 걸쭉해지고 혈액 안에 찌꺼기들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염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때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육류는 잇몸을 더욱 병들게 하므로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에 또 뒷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우리의 이 치아 구조는 초식 동물에 더 가깝대요. 육식을 하기에 적합하게 발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초식에 더 가깝대요.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이 육식의 종말에서 고기를 우리가 자꾸 먹게 되는 이유가 입에 맛있고 그냥 입에만 맛있고 피를 끓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를 들끓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과격해지고 이렇게 좀 에너지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좋은 에너지는 아니죠. 좋은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 하고 나면 고기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고기가 당기니까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 이유가 우리의 피를 이제 들끓게 하니까 그런 건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건강에 육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단백질은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으로 채식을 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고요. 아미노산도 필요하죠. 좋은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요즘에는 고기에도 항생제나 뭐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육식을 많이 하는 건 절대 좋지 않고요.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 책에는 소개하고 있어요. 네, 좋은 식물성 단백질. 그런데 요즘에 대두, 콩 만드는 대두 같은 거는 GMO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잘 보고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쉐이크의 형태로 완두 단백으로 넌 GMO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고, 가수분해가 여러 번 잘 돼서 간대사를 거치지 않는 유청 단백질을 또 섭취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얼마나 좋으면 제가 그렇게 카페에서 대놓고 막 좋다고 광고를 하겠습니까? 네, 정말 좋아서 그런 거예요. 많은 관심 가지시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치아에도 혈관이 통해요. 그래서 뼈에도 혈관이 지나가면서 혈액으로 영양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치아에 혈액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 모습이 보이시죠? 네. 어, 이 뿌리 부분에 이 혈관, 이걸 이제 신경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가 굉장히 많이 썩으면 이 신경을 아예 죽여버리잖아요. 이 신경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뒤에서 다시 조금 얘기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치아에도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관이 건강하지 못하면 당연히 치아에도, 이게 미세혈관이니까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다시 또 신장 건강하고 또 관련 지어지는 거예요. 신장이 하는 일은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신장은 하루에도 20번, 20번 혈액을 정화한다고 해요. 근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하수구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걸러내지 못하고 찌꺼기가 둥둥 뜬 그 피가 다시 한번 또 돌게 되고, 거기에 또 다시 한번 돌고, 그러면서 피가 끈적끈적하고 묽고 걸쭉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피가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되면 이런 미세혈관에는 영양분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발도 시리게 되고 이 탈모도 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고, 당연히 우리 치아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건강해지지 않으면서 충치나 풍치나 염증이 잘 생기게 되는데요.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차가운 얼음물, 찬 음식, 담배, 알코올, 스트레스, 커피, 육류, 이런 것들이 모두 치아를 상하고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건강에 안 좋은 거는 당연히 치아에도 안 좋겠죠.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커피를 마실 때 치아에 닿잖아요. 그러면 치아에서는 이 커피를 중화시켜야 된대요. 우리 치아에 결코 이 커피가 좋은 성분이 아닌 거예요. 이 카페인이. 그리고 특히나 믹스커피 같은 거는 더 심하겠죠.
거기에 환경 호르몬이나 그 합성 물질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이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뼈에 중요한 게 칼슘이잖아요. 근데 커피 같은 음료수들은 이 칼슘을 빼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너무 매일매일 드시면 치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예, 이 치아 건강이 직접적으로 굉장히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단백질과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금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신경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그 신경을 아예 죽이죠. 신경을 죽이는데 그게 두 가지 이유에서 좋지 않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치과에서 일하는 치과 알바생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신경 치료를 할 때 이렇게 쑤셔서 신경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때 사용하는 게 그 치과용 락스래요. 예. 락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과용으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락스를 사용해서 신경을 죽이는 거예요. 신경을 죽이려면 웬만한 걸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락스 같은 거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석션을 할 때도 그게 다른 입안에 다른 이제 잇몸에 닿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그걸 빨아들인대요. 근데 어쨌든 락스를 우리 몸에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경을 이렇게 죽이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신경을 죽이면 그게 이제 이가 너무 손상이 돼서 차가운 물을 마시거나 뭐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신경을 건드려서 많이 아프니까 신경을 죽여놓고 거기에 가짜 이빨을 이렇게 씌우는 거잖아요. 가짜 이를. 예.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 통증을 느끼는 감각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우리한테 어떤 몸이 신호를 보내주는 건데 그 신호 자체를 그냥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나는 너의 이야기를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나한테 하는 대화를 나는 몸과 이제 더 이상 대화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죽여버리는데 그 신경이 어디랑 연관되어 있느냐. 아까 신경이 이 혈관에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뇌로 갑니다. 네, 이 혈관이 이제 뇌로 가요. 이 신경이 쭉 연결돼서 다 뇌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윗니는 이렇게 해서 이 뇌로 다 가게 되어 있는데, 저작 운동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 감각이나 그 정보들 있잖아요. 그 모든 정보들이 다 나의 뇌로 가게 돼서 뇌에 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경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치아를 떼운다고 하죠. 떼워서 우리가 이 치아를 떼울 때도 원래 치아에 있는 홈이 있잖아요. 이가 그냥 이렇게 단면이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홈이 파져 있잖아요. 그 홈을 그대로 원래 원형 그대로 본떠서 이렇게 치료하는 병원은 없죠. 예, 원래 치아는 이미 다 손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를 뿐더러 그 조금만 구멍이 있는 거를 다 이렇게 긁어내느라고 더 큰 구멍이 되어버리고, 예, 거기를 크게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를 메꾸기 때문에 원래 원형대로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더 아예 이렇게 씌워버리는 경우에는 원형과 완전히 다른 그런 치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치아에 난 홈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 저도 보면 이렇게 턱이 좀 많이 삐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턱이 삐뚤어진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이 뼈라는 거는 신장과 관련이 있어서 안면 비대칭, 척추 측만, 골반 비대칭 같은 것들은 다 신장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점점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질수록 이 턱이 나오거나 삐뚤어지거나 이 턱이 이제 점점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는 이 얼굴형이 아니었는데 살면서 자꾸 얼굴이 틀어지고 못생겨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뼈가 뒤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자꾸 변하게 돼요. 저도 많이 틀어졌는데요. 음,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고, 두 번째 이유가 치아를 굉장히 저는 어려서부터 많이 치과 치료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때우면서 그 홈의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 치아 홈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면 얼굴에 변형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 뇌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요. 뇌 활동에도. 그리고 두상이 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두상이 이렇게 동그랗고 예쁜 경우에는 치아에 손을 많이 안 댄 경우가 많고요. 네, 저처럼 두개골도 저는 이제 좀 변형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이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얼굴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척추랑 골반이랑 이 목뼈랑 턱이랑 심지어 두개골이랑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손가락 끝까지, 발가락 끝까지. 그래서 하나가 틀어지면 전부 다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에서부터 척추가 틀어지면서부터 모든 게 시작될 수도 있고, 그것 플러스 저 같은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가 많이 상하면서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홈의 모양이 변하면서 이 저작 작용을 할 때 이가 맞물렸을 때 홈의 모양이 달라지니까 거기서부터 틀어짐이 생기니까, 예, 그런 이유들로 해서 얼굴이 비대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개골까지 변형이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부적인 원인과 외부적인 원인 두 가지 원인이 다 있는데 어쨌든 모든 것은 다 신장 기능 저하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치아의 홈을 조정해서 얼굴형을 맞추고 두개고 두상을 이렇게 동그랗게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치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저는 치아를 너무 다 손을 대서 해줄 수가 없다고. 네. 치아가 자기 치아를 몇 개라도 가지고 있어야 그걸 기본으로 해서 홈을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치료를 못 받았는데 실제로 제가 아는 동생이 그분한테 치료를 받고 원래는 어깨도 이렇게 돼 있었고 얼굴도 삐뚤어지고 많이 길었고 두상도 납작했는데 이게 똑바로 잡히고 두상이 동그랗게 예뻐지고 목이 굉장히 길어지고 어깨선이 이렇게 넓어지는, 예,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이 치아에 맞물리는 것을 바꿔줌으로 해서, 네, 그런 치료도 가능하고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뼈와 뼈가 만나는 그 사이에 뼈와 뼈가 맞물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보면 굉장히 굳어 있어요. 예,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이런 데를. 여기부터 해가지고 쭉 만져보면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실 거예요. 굉장히, 네, 누르면 아프죠. 그런 데를 다 풀어주면, 그러니까 긴장된 곳을 다 풀어주면 이게 돌아가긴 합니다. 그런데 치아를 이렇게 맞물리면 저의 경우에는 홈이 다르기 때문에 홈이 변형됐기 때문에 치아를 맞물리면 다시 자꾸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계속 그 케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함부로 다 깎아내고 함부로 잘라내고 함부로 수술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원형대로 남아 있다면 장부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약해져 있는 것은 병들어 있는 것은 다시 좋은 것을 먹어서 영양요법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해서 잘라내거나 없애거나 한 거는 없는 것을 다시 되살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통수 납작하신 분들 이거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 뭐 보정물을 넣는 그런 수술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보정물 같은 거 넣고 그런 보정물을 넣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이물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백혈구들은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염증 반응 같은 게 더 일어나고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예. 그리고 우리 몸의 예민함이 더 높아지게 되고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치아의 맞물림이 달라지면 뇌에 가는 자극도 달라지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발치를 해버리잖아요. 교정을 할 때 발치를 하거나 이 신경치료를 통해서 신경을 죽이는 경우에는 이 자극이 뇌에 가는 자극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뇌가 많은 자극을 그러니까 스트레스 같은 것 말고 좋은 어떤 반응들을 어떤 그 모든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극들을 다 받아서 활동적으로 왕성하게 움직이는 뇌가 건강한 뇌거든요. 근데 뇌로 가는 자극이 달라지면서 뇌 활동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나눠서 검사를 했을 때 치과 치료를 많이 받지 않은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과 치료를 많이 받지 않았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신장이 건강하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신장이 건강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피로도가 낮다는 거죠. 네, 혈행이 좋고 혈액이 깨끗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낮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를 할 때도 집중을 더 잘했겠죠. 예, 집중도 있게 공부를 더 잘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와, 그렇습니다. 그리고 덧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덧니? 예. 덧니가 가장 많이 나는 다섯 가지 체질 중에 덧니가 가장 많이 나는 체질은 무엇일까요? 네, 화형입니다. 화형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장이 안 좋고요. 그러니까 치아 건강이 안 좋고요. 두 번째로 화형들은 여기가 V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턱이 좁아요. 턱이 좁기 때문에 이가 충분한 공간에 다 나지 못하고 이게 좀 삐뚤삐뚤하게 나는 거죠. 그리고 또 덧니가 나거나 치아가 삐뚤삐뚤하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최근에 또 치과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됐는데요. 비염이 있는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자게 되면 치아가 삐뚤삐뚤하게 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건강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건강하면 다 건강한 거고, 하나가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겁니다. 나는 고혈압 약만 먹고 있지 건강해.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내 몸에 어딘가가 좀 만성 피로라던가 뭐 감기가 자주 걸린다던가 이런 것부터 해서 간과해도 되는 그런 증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2017년도까지만 해도 정말 치과 치료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만성 피로도 굉장히 심했고, 예, 뭐 몸에 여기저기에 염증 반응도 굉장히 많았고,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몸에 이제 뭐 이것저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당연히 그때도 제가 치과 치료를 굉장히 1년에 그래도 한두 번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신경치료 같은 것도 2년에 한 번, 뭐 그렇게 계속 하나 치료하면 또 하나 받아야 되고 또 하나 받아야 되고 그럴 정도로 계속 릴레이로 얘들이 릴레이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랬는데 이도 많이 시렸고, 그랬는데 몸이 건강해지면서, 네, 몸이 건강해지면서 지금 1년 거의 반 동안 스케일링을 제외하고는 치과를 갈 일이 없었습니다. 네. 이가 아프지 않았고, 이게 좀 건강해졌다는, 치아도 되게 단단해졌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게 내 몸은 유기적으로 다 하나로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뭐 눈 따로, 이 따로,
뭐 신장 따로, 위 따로 이렇게 떼어서 건강을 어떤 데는 건강이 좋고 어디는 건강이 안 좋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눈은 되게 안 좋은데 눈은 굉장히 침침하고 노안 오고 막 이러는데 근데 막 호흡기는 되게 건강하고 뭐 소화는 막 되게 안 되는데 뭐 장은 되게 건강하고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돼 있는 내 몸은 생화학 로봇이죠. 생화학 로봇. 그래서 들어오는 거 재료로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공부도 당연히 가장 중요한데요. 마음 공부 실컷 다 해놓고 나가서 패스트푸드 먹고 가공식품 먹고 편의점 들어가서 막 아무거나 사 먹고 그러시면 마음이 또 다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깨끗하게 잘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좋은 것을 잘 섭취하시면 훨씬 더 2배, 3배 마음 공부에도 도움이 크게 됩니다. 내 몸 잘 가꾸시길 바라고요. 내가 먹는 것이 곧 나입니다. 내가 먹은 그것으로 내 몸은 나를 만듭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신장 건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인간 왜 태어났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왕 태어난 거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온 우주는 우리의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